오호실 문을 여는 순간 커튼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정자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남편을 부르는 목소리. 커튼을 확 젖히자 이은심이 환한 미소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남편한테 여보라고요? 이은심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우 씨가 절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정자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나 알아요? 나예요. 당신 아내. 남편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심이가 내 아내 아니었나? 그 순간 정자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바람 피운 여자를 먼저 기억하는 남편 앞에서 정자는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박정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죠. 요즘 들어 이런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각도 자꾸만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지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죠. 그런 아들이 저녁도 아닌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자는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아버지 병세가 조금 악화됐대요. 아까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알았어. 제가 지금 회사라서요. 퇴근하고 바로 병원에 들를게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요양병원. 그곳에는 남편 윤상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옆 침대에는 이은심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여자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은심.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 여자의 그림자는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고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정자는 모든 것을 삼키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도, 설명할 수 없는 영수증들도, 어색한 변명들도 모두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그날의 기억.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그때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었던 정자가 그날은 울부짖으며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정자는 결국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했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노년에 접어든 나이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는 또다시 모든 것을 삼키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몇 년 전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1년 전 남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정자는 이은심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자도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병실까지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자는 당장 남편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이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환경을 바꾸면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그냥 놔두자고 했습니다. 지훈은 부모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늙은 사람들이니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정자는 결국 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병원 방문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가던 것이 한 달에 1~2번으로 줄었습니다. 남편을 보러 가는 것보다 그 여자를 마주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꿈, 그 여자가 남편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버리는 꿈. 그래, 이번엔 그냥 확인만 하러 가자. 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일 없겠지. 그저 몸이 좀 안 좋아진 것뿐일 거야. 하지만 정자의 가슴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자는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정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자 앞에서만큼은 초라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을 보러 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가방 속 우산을 확인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병원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날 것입니다. 그 여자도 만나게 되겠죠.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자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정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을 받았고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자는 용기를 내어 병원 문을 밀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만 맡으면 언제나 기분이 무거워졌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곳은 3층 5호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정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길고 하얀 복도, 양쪽으로 병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간호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환자 한 명이 보호자와 함께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5호실까지는 복도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어떤 상태일까요? 많이 안 좋아졌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떤 표정으로 정자를 맞이할까요? 5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자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정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문 앞에 그대로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병실 안쪽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이은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뭐라고 한 거죠? 여보라고요? 남의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른 겁니까?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병실 안쪽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남편 윤상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 침대에는 이은심이 누워 있었습니다. 두 침대 사이의 거리는 불과 1m 남짓,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은심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약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보자 이은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오셨어요. 이은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은심은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그 태도가 정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모른 척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방금 여보라고 하셨잖아요. 내 남편한테. 정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 그게요. 이은심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상호 씨가 절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거짓말 마세요. 정자는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랬겠죠. 치매 걸린 사람 정신없는 거 이용해서 여보라고 부르고 손잡고 그랬겠죠. 정자는 남편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남편 윤상호는 침대에 누운 채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 알아요? 나 당신 아내 박정자예요. 정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자 씨죠? 내 아내.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정자는 누구였더라? 남편의 말에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심이가 내 아내 아니었나? 그 순간 정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죠? 지금 남편이 무슨 말을 한 거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자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머리가 복잡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이은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진정하세요. 상호 씨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기억이 뒤섞이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입 닥치세요. 정자는 이은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내 남편 빼앗으려고 했던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들이 놀라잖아요. 간호사가 정자에게 다가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남의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르고 손잡고 그래요. 박 여사님, 일단 밖에서 얘기하시죠. 여기서는 간호사가 정자를 달래며 복도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자는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잊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 여자 이름은 기억하면서 정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정자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들 지훈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병실에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이은심의 이름을 부르던 모습, 혼란스러워하던 눈빛, 그리고 정자를 알아보지 못하던 순간,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정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남편이었고
법적으로도 정자가 배우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자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5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남편과 이은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정자는 남편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정자가 남편의 손을 잡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정자를 바라보던 남편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정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치매 환자는 가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예요, 정자. 당신 아내.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기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옆 침대에서 이은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 씨, 아까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이은심이 환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응, 맛있었어. 고마워. 남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하듯 편안한 말투였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은심 씨, 정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은심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박 여사님. 제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내 남편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정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한계였습니다. 이은심은 잠시 정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은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정자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 씨가 절 먼저 기억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뭘 어쩌겠어요. 이은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승리감 같은 것이 묻어나왔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남편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정신없는 사람 이용해서 세뇌시킨 거잖아요. 세뇌요? 이은심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여기 입원한 것도 우연이고요. 상호 씨랑 같은 병실 쓰게 된 것도 우연이에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정자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남편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자야. 남편이 드디어 정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역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 미안하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이은심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가 낯이 익어. 자꾸 생각나. 옛날 일들이. 정자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은심을 기억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자보다 이은심을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들이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 다닐 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었어. 맨날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함께한 아내보다 바람 피운 여자를 더 기억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간들,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의 충격.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은심은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우월감일까요? 정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은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이렇게 된 것도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닥쳐요.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하지만 상호 씨가 절 선택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은심의 말이 비수처럼 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택? 맞습니다. 남편이 이은심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정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둘이 알아서 잘 사세요. 정자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여전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정자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가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오기였습니다. 정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은심을 편안하게 대하던 모습, 정자보다 이은심을 더 또렷하게 기억하는 모습,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정자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맨 위쪽 구석에는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정자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앨범들이었습니다. 정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자와 양복을 차려입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 먹는 모습,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속 장을 넘겼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 아들 지훈이 태어났을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야유회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족 동반 야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얼굴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은심이었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은심이 이 사진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이은심은 남편의 직장 동료 부인이라고 소개받았었습니다. 회사 격리과장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은심은 격리과장 옆이 아니라 남편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말입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정자는 앨범을 더 뒤적였습니다. 다른 야유회 사진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번 이은심이 남편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1년 뒤 야유회 사진에도 그 다음의 사진에도 이은심은 어김없이 남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마 그때부터 이미 두 사람이 그런 관계였던 건가요? 정자가 순진하게 직장 동료 부인이라고 믿고 있을 때 이미 남편과 이은심은 불륜 관계였던 건가요? 더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야유회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자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자는 입덧이 심해서 야유회에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었죠. 사진 속에서 남편과 이은심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이은심의 어깨에 살짝 걸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정자는 집에서 혼자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유산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그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속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발견한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어쩌면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이은심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자는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송년회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구석에 남편과 이은심이 따로 서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편안하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말입니다. 정자는 그때 이 사진을 보면서도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 동료끼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었던 겁니다.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자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웃음 뒤에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앨범을 상자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옷장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추억들은 이제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정자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죄는 남는구나. 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늙은 게 아니었어. 당신들도 늙었어. 하지만 죄는 늙지 않아.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은심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남편과 관계를 맺었는지, 왜 정자의 인생을 망쳐놓았는지. 다음 날 정자는 다시 병원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맞설 겁니다. 모든 진실을 캐물을 겁니다. 정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고통을 삼켜버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정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정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과거의 사진들, 남편과 이은심의 모습, 모든 것이 정신을 어지럽혔습니다. 문득 충동이 일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정자가 있으니 조심하겠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정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병원에 가는 것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족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것인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정자를 쳐다봤지만 정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어둠을 밝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이라 출입구가 닫혀 있었지만 응급실 쪽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응급실을 통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3층 입원 환자 면회 갑니다. 남편이 위독하다고 연락받았어요. 정자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여보냈습니다. 정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의 병원은 낮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고요하고 음산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5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자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심 씨. 정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남편이 이은심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네, 상호 씨. 이은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까요? 괜찮아요. 상호 씨는 늘 제게 따뜻했어요. 그걸로 됐어요.
이은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때 같이 떠나자고 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나는 비겁했어. 남편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이 떠나자고요? 가정을 버리고 이은심과 도망가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상호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당신만 힘들게 했어. 혼자 아이까지 키우게 하고. 그 순간 정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라고요? 이은심에게 아이가 있다고요? 설마 그 아이가. 그 아이는 잘 컸어요. 이제 다 큰 어른이 됐어요. 상호 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은심의 말에 정자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남편과 이은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혼외 자식이 있었다는 겁니까? 보고 싶어. 사진이라도 보고 싶은데 병실에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만해요.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모욕할 거예요?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입을 벌린 채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은심은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정자를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있다고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고요? 정자는 이은심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싶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은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으셨군요. 당연히 들었죠. 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정자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 또 있었어? 아이가 있다는 것도 숨겼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 몰라.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하지 마요. 정자가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은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해요? 남의 가정 파괴하고 남의 남편 아이까지 낳아놓고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은심의 말에 정자가 멈칫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 말기예요. 몇 달 못 산대요. 이은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차분했습니다.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내가 동정해야 할 이유라도 되나요? 아니에요. 동정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은심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단 하루라도.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허락이요? 정자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허락을 해줘야 하죠? 당신은 평생 내 허락도 없이 내 남편을 훔쳐갔잖아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무슨,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정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속고 살았어요. 남편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거짓이었어요. 당신이 다 망쳐놨어요. 이은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사랑했어요. 상호 씨를. 사랑이요? 그게 사랑인가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사랑이에요?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실 바닥에 털썩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남편의 배신, 이은심의 존재, 그리고 둘 사이의 아이까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억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듯 했습니다. 이은심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실에는 정자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고통도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나온 정자는 병원 로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폭우로 변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치 정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듯 정자의 감정도 요동쳤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정자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교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5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남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은심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그냥 눈을 감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자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야, 여기 있었어? 밤새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정자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여자가 좋아요?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아요?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자야.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데 이상하게 그 여자를 보면 마음이 편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음이 편하다고요.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바람 피운 여자가 더 편하다고요. 왜요? 왜 그 여자가 편한데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옆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나예요.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나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남편의 말에 정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망이요? 제가 언제 당신을 원망했어요? 말로는 안 했지. 하지만 눈빛에서 보였어. 매일 나를 보는 당신 눈에서 실망이 보였어. 원망이 보였어.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로 정자는 남편을 볼 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배신했는데 제가 어떻게 예전처럼 당신을 볼 수 있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남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은심이는 날 그냥 받아줬어.
조건 없이 날 좋아해줬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날 사랑해줬어. 정자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좋은 거죠? 아무 책임도 없이 달콤한 말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정자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바쳤어요. 내 꿈도 포기하고 내 일도 그만두고 오직 당신과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 말로 내 인생이 되돌아와요? 정자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창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이은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이은심이 눈을 뜨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실을. 정자는 이은심을 쏘아봤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이은심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상호 씨와 저는 30년 전부터 만났어요. 정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만난 건 상호 씨가 결혼하고 1년 후였어요. 회사에서 만났죠. 그만해요. 정자가 소리쳤지만 이은심은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료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어요. 상호 씨는 집에서 힘들다고 했어요. 당신이 너무 간섭한다고, 자유가 없다고. 거짓말. 사실이에요. 상호 씨는 늘 집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정자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회사 끝나고 둘이서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이은심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랑에 빠졌어요. 상호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럼 왜 안 그랬어요?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뒤에서 그렇게 만난 거예요? 상호 씨가 결심을 못했어요. 이은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언젠가 저를 선택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죠. 정자가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나한테 돌아왔어요. 맞아요. 돌아갔죠. 이은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저한테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정자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마음은 당신한테 있었겠죠. 몸은 나한테 있었지만. 정자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순간 병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좋아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 마지막까지 내가 간병인으로 있을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숨을 거둘 때까지 내가 곁에서 지킬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당신 배우자예요. 그 권리만큼은 포기 안 해요. 정자는 이은심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만 남편한테서 떨어지세요. 당신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남편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이은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의 기세에 눌린 듯 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지켜지니까요. 정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창밖의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문 앞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말입니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매일 병원에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이은심은 정자가 있을 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은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사흘 전만 해도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넷째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이은심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간호사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은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씨,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은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없어요. 혼자예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혼자 죽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지만 이은심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자는 남편에게 밥을 먹이면서도 자꾸만 이은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은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가래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산소호흡기를 켜줬습니다. 이은심은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자는 남편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물물 좀. 이은심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간 듯 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물컵을 들고 이은심의 침대로 갔습니다. 이은심의 머리를 살짝 받쳐주고 물을 입에 대줬습니다. 이은심은 조금 마시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은심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은심이 정자를 불렀습니다. 정자는 멈춰섰습니다. 말씀 있으세요? 손 잡아주시겠어요? 정자는 황당했습니다. 지금 손을 잡아달라고요? 평생 원수였던 사람이 손을 잡아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이은심의 얼굴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은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은심이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한 듯 했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요? 정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이은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라고, 상호 씨한테 여보라고 부른 것. 이은심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변명을 하려는 걸까요? 상호 씨가 당신을 기억하길 바랐어요. 뭐라고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상호 씨는 치매 때문에 사람들을 헷갈려 해요. 저를 보고 당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은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여보라고 불렀어요. 상호 씨가 정신 차리고 진짜 여보, 그러니까 당신을 떠올리길 바라면서요. 정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은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질투했어요. 상호 씨가 당신 이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상호 씨의 진짜 가족은 당신이니까요.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림자였어요. 빛을 받을 수 없는 그림자. 이은심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러웠어요. 상호 씨와 떳떳하게 걸을 수 있는 당신이, 아이 낳고 가정 꾸린 당신이. 그런데 왜 남편을 놓지 않았어요? 정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것뿐이었어요. 이은심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당신한테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은심이 정자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상호 씨 지켜줘요. 저 대신 끝까지 곁에 있어줘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제가 아내니까요.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심하세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이은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은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도 약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이씨. 정자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은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자는 이은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님.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이은심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은심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정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정자는 이은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한 여자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평생을 그림자로 살았던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윤상호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요.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은심의 영혼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이은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았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팠던 세 사람의 이야기. 그중 한 사람이 이제 먼저 떠났습니다. 남은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이은심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연고자가 없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먼 친척 한 명이 있었습니다. 족갑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자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이은심은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이은심의 조카가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은심의 유골함은 작은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은심 그리고 생년월일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대요. 조카가 말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아이도 안 낳으시고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던데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심과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다던 그 말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이은심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심의 빈 침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다가가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멀리 갔어요. 이제 안 와요. 왜? 아팠으니까. 이제 편히 쉬러 갔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는 매일 병원에 나왔습니다. 이제 병실에는 남편 혼자였습니다. 이은심의 침대는 치워졌고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분과 가끔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앞마당에는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병원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밖에 벚꽃이 폈어요. 정자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이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벚꽃 참 예쁘네. 남편이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정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뭐였더라? 남편이 정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정자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자는 매번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함께 있으면 돼요. 벚꽃잎이 두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정자의 어깨에도 남편의 무릎에도 하얀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자는 그 꽃잎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름을 잊어도 과거를 잊어도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50년을 함께 산 세월은 단순히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시간 속에, 익숙한 손의 온기 속에, 함께 보는 벚꽃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 배고파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그럼 들어가서 간식 먹어요. 내가 사과 깎아줄게요. 고마워요. 남편이 정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듯 했습니다. 정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은심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이런 순간을 꿈꿨을까요? 남편과 함께 벚꽃을 보는 평범한 순간을. 하지만 그 여자는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로 살다가 그림자로 떠났습니다. 정자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자 자신도 사랑 때문에 아팠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사과를 깎았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았습니다.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정자는 남편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당신. 정자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러봤어요.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자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구나. 그것이 정자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기억과는 별개였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내일도 벚꽃 보러 나가요. 정자가 잠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함께 있어요. 당신이 날 기억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난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들이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치 하늘나라로 가는 영혼들 같았습니다. 정자는 이은심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도 편히 쉬고 있겠죠. 정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은 지났습니다. 추웠던 계절은 끝났습니다. 정자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어갈 마지막 봄. 그 봄을 소중히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후회 없이, 원망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으로 채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정자는 남편과 함께 그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벚꽃처럼 피었다 지는 인생이지만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달래기였습니다.